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하천실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정상화입니다. 하천실험센터는 경북 안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험 실증을 이제 위주로 하는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리빙랩을 사실 제 연구 경영에서 리빙랩을 한 이 시점의 연구자와 이후의 연구자로 좀 저도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송희진 박사님, 성진 박사님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또 핵융합 연구원에서 많이 주셔가지고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게끔 도움도 많이 주셨고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년 넘게 연구하면서 발주처하고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주처의 충남도청, 그 다음에 충남연구원에서 오셔가지고요. 저희랑 같이 다음을 또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과연 출연연 연구자로서 있었는지 그런 것도 내 이 리빙랩을 계기로 해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좀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센터 소개 간단하게 하고 저희 사업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연구 개발을 뭘 했는지, 실증을 어떻게 했는지, 사업 성과가 뭐고 향후 과제가 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경북 안동에 약 7만 평 부지에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 실규모 실증이라고 해서 이런 실제 제방, 이게 사람입니다. 실제 제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괴를 하는 그런 실험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세계적인 부자인 베스코브가 마리나 해고를 큰 돈을 들여서 내려갔는데 쓰레기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게 아마 크게 매스컴에서 이슈가 됐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최근의 연구가 많은 하천에서 점점 더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작은 하천, 큰 하천에 상관없이 쓰레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최근까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는 이제 해양에서만 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천에서도 육지에서도 쓰레기를 처리해야지만이 이제 해양 쓰레기가 저감이 된다. 이러한 전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이제 해양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이외에 하천에서도 관련된 부처들이 함께 처리를 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었지만은 아직은 이제 부처 간에 여러 가지 협의들이 남아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웠다. 근데 제가 이번에 리빙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해결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정부 부처, 중앙 부처 간의 협의만 가지고는 안 된 것 같다라는 게 제 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충남도에서 왜 이런 문제가 심각했었냐 하면은 충남의 해양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한 도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자체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니즈들을 이제 저희한테 주셨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사정이라든지 그 지자체의 공무원의 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하천이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하천에 맞는 특성에 맞는 차단 시설이 좀 필요했다. 외국 거를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처음에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큰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연구자가 이런 해결 노력을 했었다면은 5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R&D가 5년 정도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실제 니즈를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1년 반 안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물론 완벽하게 해결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R&D 파트에서는 이제 연구 개발해가지고 차단 시설 개발하고 차지 시설 개발하고 유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개발을 하고요. 요걸 가지고 시범 하천을 선정해서 한번 이제 운영해보고 모니터링하는 요 가지 두 가지 단계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 후보 하천 조사 및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떠오른 명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아시나요? 한 방이면 이제 다 이제 KO시키는 마이크 타이슨이 상대방들은 항상 대전하기 전에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더라.
근데 나한테 한 방 맞기 전에는 이제 그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리빙랩을 하기 전까지는 훌륭한 계획을 다 짰습니다. 이만큼 훌륭한 계획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리빙랩을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계획이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책임자로서 그 한정된 기간과 예산 안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리빙랩 끝나면 다시는 안 해야지. 그래갖고 여기 이제 떠야 되겠다 했었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이제 마음가짐이 됐었는데요. 그 다시는 안 해야지 했던 첫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연구 개발을 할 때는 저희 스스로 연구진들끼리 서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수렴되고 끝이 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스스로 해결단이나 지역 주민분들, 그 다음에 지자체분들, 공무원분들, 다른 또 연구자분들, 전문가분들하고 계속 이제 현장 다니면서 회의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문제나 해결할 것이 늘어나지 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기관 안에 할 수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어려웠다라는 게 가서 처음에는 많이 괜히 했다 보다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하천들을 막 조사할 때 지자체 이제 이경서 팀장님께서는 이게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라고 이제 해서 이런 하천들 많지는 않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역 주민분들은 여기 진짜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서로의 관점에 따라서 쓰레기 양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점에 따라서 양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고 발생하는 것부터 그렇고 이게 다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 이제 하나의 관점 방향으로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설치 후보 하천 조사 분석하면서 문제기획 리빙랩 하면서 많이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렴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행하는 게 다른 R&D보다 상당히 늦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핵심 현안은 딱 정해졌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도 제가 10번의 기획 리빙랩을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감 효과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수렴 해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전문가 컨설팅 받고 그다음에 시험 하천 선정하면서 계속 그냥 저희는 이제 한 기획 리빙랩의 한 2배 정도를 또 모여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천이라든지 분석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성도 정리가 됐었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좀 느낀 거는 최고의 선택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진 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책임은 내가 지는구나. 이게 딱 제가 이 과정에서 느꼈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하천을 해야 될까 해서 하나의 하천으로 저희가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유구천이라는 곳에 했었는데 사실 유구천이라는 곳도 선정했을 이유는 충남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좀 받아가지고 분석을 좀 더 많이 해서 시간을 많이 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빙랩을 할 때 다른 사람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느낌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구천이라는 곳에서 토지 피복 이용도 지금 어떤 상태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쓰레기가 나올 것인지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2차원 이제 수치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어시스하고 대여섯 번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최종적으로 3군데 정도를 후보 지점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가장 좋을지를 사실은 저하고 포어시스하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근데 결국은 포어시스 의견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포어시스는 실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을 해야 되는 하천에서의 상황이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이제 연구자적인 입장에서 여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는 시공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 시공 예산 안에서는.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조금 문제였구나. 우리가 최고의 결과를 내려고 자꾸 분석을 했었지만은 그 최고의 결과가 현장에는 적용될 수가 없더라. 그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포어시스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적합지를 이제 다시 검토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실증하는 곳에다가 지금 했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이 기간 안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가장 어려웠던 점이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천이라는 곳은 이제 공공인프라에서 국가가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시설을 넣을 때는 국가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방하천 조명 허가인데요. 이 과정이 지난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가 보통 다른 과제 하면서 이게 보통 1년 걸리거든요. R&D 할 때 1년 정도 테스트 배달 할 때 걸리는데 충남도에서 많은 부분을 좀 지원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4개월 안에 다 끝났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떤 걸 해결해 줘야 되는지 이게 조금 해결이 되는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R&D 할 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무국에서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줘가지고 저는 잘 몰랐는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여기 현장에 적용한다는데 왜 못하게 하지? 그런 거였었는데 실제 만나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걸 걱정하시는구나 지자체 공무원분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지자체 공무원분들하고 일을 할 때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단막 설계를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포시스에서 구조 이제 안정성 분석을 하고 저희가 안동 하천 실험센터가 실규모 하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규모 하천에서 실제 그 차단막 시설을 그대로 저희가 설치해 가지고 다양한 유량과 유속 조건에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포시스하고 저희가 조금 놀랐던 게 구조적으로 해석했던 하중은 충분했었는데 실제 여기 실규모 하천에서 같은 유량을 흘려보니까 한 1.3배에서 1.5배의 하중이 더 가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더 고강도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 모델링으로 했던 게 실제 실증하면서 조금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포시스에서 설계를 다시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게 또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좀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눈물을 머금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전화위복이 됐던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구조물 설계도 충분히 해가지고 저희가 했었고요. 요거 하면서 느낀 거는 모델링으로는 한계가 있더라 라는 것들 아무리 많이 했었지만은 이런 것도 해가지고 특허도 받고 했지만은 모델링으로 한계가 어떤 게 있냐면 실제 자연적인 현상이 모델링에서 다 구현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자연적인 현상을 구현해 보니 또 다른 이제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반영하면서 포시스는 재설계를까지 하는 그런 과정도 좀 거쳤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천 배치 및 차집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안들을 넣어놓고 이렇게 이제 실제 하천에 우리 안동 실험센터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같이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검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증을 또 하면서 2차원 모델링으로 볼 수가 없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수리 모형 실험으로 만들어 놓고 했고, 그 다음에 3차원 모델링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리빙랩이 R&D는 5년 있다가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실증하는 게 마지막 연차이기 때문에 과제가 끝나면 누구도 검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한데 리빙랩은 과제 안에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설치하고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제대로 잘 될까라는 이제 걱정이 또 계속 있다 보니까 한 가지를 더 계속 했습니다. 저희가 3차원 모델링도 더 해가지고 실제로 쓰레기가 잘 모여질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정할지, 그리고 차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올지를 계속 검증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현장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게 됐던 것이고요. 이 현장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 실제 설치를 할 때 자연의 조건들을 우리가 다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거는 요 슬라이드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스스로 해결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설계 안에서 이런 4가지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4가지가 바뀌었던 이유가 스스로 해결단에서 지역 주민이 해줬던 의견들, 그다음 전문가가 해줬던 의견들,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줬던 의견들이 저희 연구개발하는 연구자가 미쳐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씩 한번 설명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30년, 과학기술적으로 30년 빈도의 홍수만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지역 주민께서 7, 8년 전에 이 정도의 홍수가 와서 이미 그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떠내려가고 수위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차단 시설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하고 싶지가 않죠. 이게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30년 빈도라는 기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계속 이런 그런 스스로 해결단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왕 하면 우리가 이쪽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좀 결단을 해주셔가지고 두 군데 할 거를 이 한 군데에 모든 걸 집중을 해서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셔서 설계를 다시 했던 그가 한 번 있었고요. 또 하나 구조물 침수 상황에서는 가중 조건이 또 달라지더라. 그래서 실증 실험하면서 이것도 모델링하고 또 달라져서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해결단의 의견 중에 하나가 저희는 차단막을 최대한 강건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홍수 때도 버티게끔 했었는데 스스로 해결단 한 분이 굳이 홍수 때 왜 버틸 필요가 있냐. 너무 많은 하중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풀리게 하거나 풀려가지고 그냥 쓰레기는 다 내려보내고 시설을 보호해야지. 해가지고 여기 연결부를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너무 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설계 이상의 홍수가 왔었을 때는 시설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 차단부 연결부를 이게 분리할 수 있게끔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위험 상황에서는 분리해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내려가게 해서 혹 침수되는 더 큰 상황들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해서 이런 것도 설계를 다시 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가 누적될 때, 쌓였을 때는 또 다른 이게 위험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단 시설 시공 과정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참 잘 흘러갔다 생각했었는데 결코 잘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기 충남도 분하고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계속 모였습니다. 계속 모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급할 때 다시 또 회의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 4번을 다시 이렇게 모이면서 제가 전기차로 출장을 많이 갔다 왔는데요. 어느 한 날은 전기차에 16km, 딱 1%밖에 전기 에너지가 안 남았더라고요. 그때 되면은 전기차 안에 모든 전원 시스템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이런 전기차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게 실제 시공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기업의 이제 그런 애로사항도 연구자적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됐고 마지막에 이렇게 준공이 되면서 서로 웃으면서 서로 고생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잘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등을 토닥거리면서 끝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불확실성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5월 달에 준공을 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과제 잘 끝내야지 했었는데 7월 달에 아마 집중호우가 저희 충청권에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설계했던 아까 좀 이거 보시면 요거거든요. 이만큼 저희가 높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차단막 시설을. 근데 그때 그 높이가 지금 이만큼 침수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촬영할 수 있는 범위까지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카톡을 나눴던 겁니다. 저희 충남도하고 그다음에 포시스하고 마을 이장님도 걱정이 되셔가지고 저희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 원정아 대표님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기도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침수가 되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제 모든 건 끝났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술을 마시러 가시는 분들, 잠을 자러 가시는 분들 다 이제 그렇게 끝냈고요. 이때 딱 생각났던 게 혹시 터미네이터 2 보셨나요?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모니터가 쫙 꺼지잖아요. 그 RB백 하면서 바로 그것처럼 저희가 CCTV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딱 밤 12시 반쯤인가 모니터가 싹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제? 그래가지고 딱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 RB백이 또 있었지. 다시 한번 또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또 저희가 또 바로 만나서 바로 현장에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계속 이제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모든 게 차단이 되다 보니까 근처까지는 못 갔고요. 그다음에 충남도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두 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조심해서 다니시라고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확인하고 왔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일이 지나고 나서 홍수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설들이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쓰레기 다 모여 있고 이 위에도 이제 쓰레기들이 다 지금 모여 있고 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이유가 이때 쓰레기들이 다 모였던 것들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차단막에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쓰레기들
다 같이 끄집어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위안을 좀 받았던 게, 야, 우리가 설계하지 못했던 이런 조건에서도 이게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다가 우리 이런 시설들이 홍수 때에도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설계한 시설들은 살아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예산을 들어서 보완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 그런 얘기까지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돼서 이런 시설들이 실제 하천에 설치되면 차단 기능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어필을 많이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수긍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뭐 침수된 게 좀 잘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또 사람의 마음이 좀 간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걸 이제 복구를 이제 수리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이제 예산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과제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리빙랩 하면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과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도 해야 되겠고 저게도 해야 되겠고 이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 과제들을 또 생각하는 그런 계기도 이 리빙랩 하면서 연구자로서 느꼈던 또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이제 연구단을 올해 수행을 이제 진행하는데 리빙랩의 경험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적용될 때가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단 하면서 리빙랩처럼 스스로 해결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서울시, 그 다음에 서울연구원, 그다음에 다른 이제 서울 지역 주민분들을 좀 참여시켜서 그거를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빙랩에서 실험 실증에서 사업 성과가 뭐냐면 리빙랩의 성공은 실험 실증 연구를 제대로 했느냐가 성패가 달려 있었는데, 근데 실증 사업은 결국은 리빙랩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지난하고 힘들고 부단했지만은 결국 사업의 성공은 이런 과정을 참아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연구개발 파트에서는 이게 더 필요하구나.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시설에 대한 표준, 설계관이 없더라.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리빙랩을 통해서 결국 지역의 맞춤형 의견들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분들이 가장 잘 알더라. 저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야지만이 맞춤형이라는 게 제대로 설계가 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하천의 어느 지점이 최적 지점인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방안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R&D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성과들이고요. 실증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이 시설 설계를 실제 하천에 시공해 보니까 뭐가 필요하더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하천에서는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노하우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충남도에서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또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과업 범위가 아니었지만은 해결하다 보니까 딥러닝 기법을 통한 이미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넣어가지고 이 항목을 이제 다른 R&D로 지금 런칭을 좀 해가지고 지금 수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상보다 유구천에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다른 하천도 많이 나올 테니 이거를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하거나 이런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포시스하고 같이 포시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게 예산을 따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게 다른 과제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을 저희한테 줬던 것들이 됐고요. 또 운이 좋게도 저희가 방송 3사의 이런 홍보도 공동 취재도 저희가 해가지고 리빙랩 하면서 제 연구 이 기간 동안 방송 3사 취재도 처음 해봤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로 이후로 처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로 발사 이후에. 근데 다시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과제가 뭔지를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을 때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쓰레기 배출량, 해양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그런 비율들을 나타내는데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곳들이 결국은 사업에 대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포시스하고 저희하고 이제 조금 자신감이 있던 게 우리나라 하천에서 성공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하천 중에 가장 환경이 열악한 하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서도 성공했으면 다른 나라는 좀 더
쉽게 우리나라보다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도 있었고, 그러면 다른 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연구개발 파트에서는 하천 설계 기준 이거를 이제 저희 건설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이런 부유식 차단 시설을 시설물에 등록을 시켜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품셈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준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훨씬 부드럽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또 하나가 지역 주민들 만나면서 지역사회의 수용성, 이 지역사회가 이거를 좀 자랑스러워 해야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리빙랩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3건을 들려드렸거든요. 이분들이 애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침수되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이 침수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와서 보라고 해가지고 갔다가 여기 차가 막혔어요 했더니 이쪽 루트로 가면은 거긴 아직 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지역 주민의 이런 호응이라든지 수용성이 없으면은 이게 제대로 사업이 정착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R&D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결국은 지역에서 정착이 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수용성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증 사업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또 큰 주제가 비용을 어떻게 또 절감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 개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투입해 가지고 했던 결과물이었고,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사업을 할 때는 비용 절감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유구천 하천에서는 이렇게 기술을 했지만 이것보다 더 큰 하천, 대하천이라든지 국가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어떻게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조금 배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하천 쓰레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천 분야 리빙랩을 우리가 아직 성공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끝나면서 발주처하고 서로 웃을 수 있고 다음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키워드는 뭐였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명확한 우리가 개발 목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적합한 이해 당사자, 스스로 해결단을 구성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실규모 실험 실증을 통해서 설계의 불확실성을 서로 줄였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 제도, 정책을 기반으로 적절한 교육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서 그 공주시의 지역사회 수용성을 조금은 높여가지고 그분들이 우리의 성과들을 조금 지지해 주었다는 거. 이게 저희가 지금 하천에서 이런 걸 새롭게 하면서 어느 정도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잘 끝나지 않았나, 그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제 리빙랩을 하면서 결국은 요게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요거를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끝내도록 할 텐데요. 인생의 참맛은 불확실성과 도전 속에 있었다. 저 이거 하면서 희노애락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요. 불확실성이 결국은 새로운 것을 만들더라. 그리고 내가 어떤 일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었다라는 게 이 리빙랩 1년 6개월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